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웃는 그날까지. 네. 희망의 새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그날까지. 네. 웃겨야 산다.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제 5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웃겨야 산다. 6화 아닙니까? 5화 아니에요? 5화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네. 한번 웃겨보려고. 이런 거 안 웃겨요. 아재 개그군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벌써 5번이네요. 그러네. 5주차. 5주차.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네. 웃겨야 산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코미디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침 8시에 웃길 수밖에 없는 운명. 네.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네, 나가서 네. 뭘로 웃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길 게 생각이 안 나. 큰일이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네 이거. 분리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이거. 네. 그래서 네. 저랑 이름이 똑같은 네. 코미디언 김경진 씨를 한번 데려나볼까? 아니에요. 의원님 한 분이면 충분히 웃겨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몸빼 네. 몸빼 사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제가 참도록 넘어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서비스인데요. 네. 오마이TV 3355. 네. 네, 오마이TV 3355. OHMYTV 3355입니다. 네. 카카오톡 서비스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친구 맺기 신청해 주세요. 어젯밤에 저희 처음 실험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해외 유저들이, 네. 해외 애청자들이 많이 접속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카카오톡 열어놓고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김경진 의원님께 바로바로 팍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뭘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요.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죠? 네? 하여간 이제 대변인 맡고 나서 네.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에는 내일이나 모레 일정이 뭔지를 간혹 훑어보기라도 했는데 네. 이제는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알 수가 없어. 네, 네.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 계획 불가능. 눈앞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웃긴다. 네. 그다음에 이게 대변인이 되고 나니까 네. 또 하나가 저거더만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당의 의사가 항상 보면 무슨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걸쳐서 이렇게 이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런 카테고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소한 항목은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당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당의 의사인데 대체로 보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의 의사예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변인은 당 대표 몸종이에요. 이게 대변인은 당 대표의 몸종이다. 몸종이었다. 예. 단독 보도. 네. 김경진 대변인은 당 대표의 몸종이었다. 이게 국회의원 되는 순간 저는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외거 노비 정도가 내 삶의 어떤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외거 노비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수석 대변인이 되고 나니까 네. 하나가 더 늘었어요. 당 대표 몸종. 너무 힘들. 지금 라일락님께서 네.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도 인사드렸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늘 해맑은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좋구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해맑게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마이TV 3355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네. 당 대표가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받아줬거든요. 네네. 세상에 요새 하루에 수첩을 몇 장씩 쓰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받아쓰기. 받아쓰기. 그런 다음에 네. 틈나면 네. 이 박지원 대표 말씀하시는 톤으로 똑같이 흉내내서 한번 읽어봐요. 네. 연습도 해야 돼요? 스피드까지 비슷하게. 야, 대변인 진짜 어렵군요. 못 살겠어요. 야,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수많은 대변인들을 지나갔지만 네. 거쳐갔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읽어보는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저도 별로 이게 대변인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네. 하도 이 당직을 지난번부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빼다 보니까 네.
더 이상 빼면은 당내에서 미움이 집중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때 미움받을 용기를 발현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니까. 저만 해도 체제 순종형 인간이 아, 전직 검사 출신.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 보수적 속성이 좀 남아 있고 네, 체제 순응형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 말씀하신 그대로. 알겠습니다. 네. 자, 장신주님께서도 팟짱 화이팅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꽤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메시지를 주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안양의 방창형님 위대한 방. 스카여정 오셨군요. 졸렸는데 잠을 깨워줘. 졸렸는데 잠을 깨워주네요. 아 진짜 네 지금 이거 읽으면 방송이 안 될 것 같아. 스윗 현이 스윗 한이가 아니라 스윗 현이. 스윗 현이님께서 와 친추했습니다 이렇게 네.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IT 혁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IT 강국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미방위를 간 이유 중에 네. 하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이었지만 네, 네. SNS와 3G 데이터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 소통의 디바이스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술의 변화는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낸다라는 것이 제가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아하. 그래서 이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모든 것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네. 미방위를 가야 된다. 아, 가서 기술 발전을 예. 위해서 확확 밀어주고 예. 돈을 확확 쓰도록 해야 된다. 예산을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미방위를 예. 갔고요. 근데 지금 미방위를 가셨지만 지금 특검하고 국조특위 하느라고 법사위를 못 보나. 뭐 법사위를 지금 법사위로 가질 못하죠 지금 법안들이. 예? 지금 슬픕니다.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정말 네. 4차 산업혁명 IT 강국으로서 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 그래서 건가 이제- 이쪽으로가 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새로운 일자리 어떻게 행복한 노동을 할 건가 이걸 네. 고민해야 되는데 네. 청와대 압수수색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아니 그 아직 검사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네? 맨날 보면 무슨 원자력 발전소나 네. 이건 상당히 이제 시니컬한 블랙 유머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 원자력 발전소나 국가 국방부도 북한에 있는 애들 해킹해서 많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고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북한 애들은 그 저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 비선 실세들 컴퓨터 해킹 안 하는가 몰라요. 그런 증거 자료들 좀 해킹해서 좀 꺼내놓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정권 예. 친화적인 해커들인 것 같아 보면. 스노드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일 안 해? 막 이렇게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실은 이게 지난번에 보면 그 스노든 폭로 사태 때 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독일 수상의 폰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네, 얘기가 네. 나왔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미국이 간단하게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사과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령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드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결정 하지 않고 있고 협의나 논의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네. 누차 얘기를 했던 게 국방부나 정부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사드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하게 배치 결정이 났던 것이 사실은 국방부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왔고 네. 결정이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국방부가 부랴부랴 이 청와대를 디펜스하면서 그냥 배치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럼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내려왔을까? 음.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이런 최신 기계들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내밀한 권력자들의 약점을 잡고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협박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애플 가령 이제 저만 해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애플 디바이스들이 이게 네. 보안에 비교적 강하다고 강하죠. 하는데 네. 그래도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자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백도어 코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백도어 코드는 사실 애플 회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아하. 근데 그게 애플 회사만 알고 있을까? 사실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들하고는 내밀하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다 모든 기기가 해킹이 가능하다. 아무리 비화폰이건 뭐 투지폰이건 간에 투지폰도 어차피 이 기계 롬은 다 있고 기계 롬의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뚫고 들어갈 자리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킹을 권장하는 건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세상을 편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이 빅브라더가 네. 그 기술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요소의 약점을 잡고 있을 수도 있는 세상이어서 이미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저희 방송이 해킹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네. 그 블랙 유머로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리나 20님께서 저는 지금 뉴저지예요. 이날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네. 네. 경진 아저씨처럼 정치계에 저렇게 도닥으신 분들만 계셔도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거임. 행복해졌을까? 예, 아니 그 저기 뭐야 의원님 이분께 네. 리나 20님께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네요. 저기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고 들어오는데요. 계시네요. 네. 예. 미희님 네. 팟짱에 김경진 의원만 나오면 무조건 화면 정지. 오, 김경진 의원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크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야 이거 진짜 의원님 화답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예. 하여간 저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좋은 세상으로 네. 이게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가면 개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사실은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놈들 가령 네. 지금 지금 박근혜 부역 세력들 있잖아요. 네, 네. 부역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죠. 항상 우리가 교회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처벌할 것은 처벌하되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처벌의 수위가 또 너무 이렇게 그냥 근본적인 선까지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따뜻함은 남겨놓고 인간에 우리 대한 따뜻함과 네. 사랑과 네. 이런 배려는 연민 이런 남겨놓으면서 거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큰 줄기는 옳은 방향, 좋은 방향, 평등을 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그 엄마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네. 좋은 대학 보내서 네.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주류로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애 어디 갔대, 뭐몇 점이야, 뭐 어느 학교 갔어, 뭐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길러봐야 뭐하니 자식 감옥 보내서 아니 근데 피 쓰고 길러서 네. 자식 감옥 보내는 거 아니니? 네. 그러려고 이렇게 네. 한 달에 700만 원씩 학원비 쓰면서 사는 네. 거니? 막 이렇게 왜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쓴대요. 네. 목동, 대치동 이런 데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 왜 사니? 그때 의원님께서 네. 왜 사냐 조윤선. 윤선아 왜 사지? 그러니까 그런 네. 근본적인 물음을 네. 던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주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네. 아니 빚과 번쩍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류로 산다는 게 빚과 번쩍하게 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 예. 앞에서 뭐 탤런트 예. 뭘 한다든지 예. 뭐 예. 권력에 예. 예. 고시를 합격했다든지. 예. 예. 근데 저 고시 합격해봤거든요. 예. 그거 힘들어요. 고시를 합격해도 예. 저 검사까지 됐잖아요.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려면 힘들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예. 그그 안에서 또 거기다가 일부 저 병우 오빠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병우 오빠. 예. 우리 이따 얘기해야 돼요. 예, 영혼과 양심을 팔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출세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무작정 돌진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예, 맞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각자 타고난 유전적 소질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이런 걸 잘 찾아내서 예. 그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무슨 고시 합격하는 거 무슨 정치인으로 네. 뭐 하는 거 유력 연예인으로 뜨는 거 무슨 명예를 갖는 거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정신이 흠뻑 맞습니다. 빠져서 몰입해서 살아가는 거 네, 그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모두가 이렇대잖아요. 공부 잘하면 전부 의대 간대요. 네. 그리고 의대에서 적응 안 되면 로스쿨 간대요. 아니 근데 방황한다는 거죠. 청년기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30살이 되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고 뭐 방 안으로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이런다는 보면 거예요. 저 검사를 해봐서 알지만 의사들이나 판검사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의사들은 맨날 병원에서 곰팡이하고 세균하고 피 보는 게 일이에요. 곰팡이, 세균, 피, 암 이게 본질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예, 장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예. 이쁜 부인하고 예. 이 토끼 같은 새끼하고 한번 일주일에 몇 시간 깨어나 보는 게 삶의 전부예요. 이게. 예. 아이, 검사.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김용철 변호사 있잖아요. 네. 김용철 변호사의 아드님이 네. 어느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인가 네. 그런데요. 네. 자기가 기쓰고 정말 공부 시켜가지고 네. 아들 의사 만들었더니 네. 가장 행복한 건 우리 집 며느리더라. 며느리가 이제 애는 누렇게 떠가지고 맨날 다니고 며느리는 보면 쌩쌩하고 그 돈 그렇더라. 잘 버는 의사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돈쓸 본인이 시간도 돈 쓸 없-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네. 들었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 같은 저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네, 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위트 현이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쿄에 오셔서 현장 진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 도쿄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준성님께서 저도 친구 추가했어요. 오마이TV 장윤성 기자님 촛불 집회 1차부터 14차까지 오마이TV로 봤어요. 김경진 의원님은 뉴스에 패널로 나오셨을 때부터 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왼종일님, 김경진님 청문회 보고 팬이 됐습니다. 탄핵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잔 HJC님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예, 멀리 시카고입니다. 연결되나요?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난영이님, 와 추가했다. 아웅 신난다. 예, 의견들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본격적으로 여쭤야 될 질문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지금 17분 30초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훅훅 갑니다.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네. 갔습니다. 청와대 네. 앞에까지. 그렇지만 문전박대 당했어요. 연풍문에서 차만 마시다 돌아왔습니다. 네.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현장 중계에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실장,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네. 이 근거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불법행위고 공무집행 방해다. 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검이 첫째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간이 지금 28일까지거든요. 네, 네. 매일 가야 됩니다. 하루 2분씩 번갈아 가면서 그 앞에서 계속 카메라들이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네. 뼈저리게 네. 청와대 오만방자한 행태를 모두가 느낄 때까지 네.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재판에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2월 28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영장 반납하고 다시 재청구해서 영장 또 발부받아서 수사기간 지금 28일 이후 되면 연장해야 되거든요. 네, 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면서 네. 연장된 수사기간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검 수사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현장에서 맡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 네. 경호처장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체포해서 네. 구속을 공무집행 시켜야 됩니다. 방해로. 네. 예. 근데 문제는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리력이 어떻게 할 수 네, 네.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는 현실적으로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네. 저녁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네. 반드시 본보기로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탄핵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날 네. 저 안에 컴퓨터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네. 자료들이 상당 정도 보관돼 네. 있을 예. 거고 어쨌든 파기는 상당수의 자료를 파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메인 서버에 업로드된 자료들은 파기를 못했을 겁니다. 네. 서버에 업로드된 자료들 네. 저거 봉인해가지고 정부 기록관으로 가면 대통령 그렇죠. 기록물로 까보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기 전에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2월 28일 이제 그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네. 그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발의로 네. 법안은 됐습니다. 그래서 60여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네, 서명을 하셨는데요. 네. 연장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 투트랙이거든요. 네. 현재의 특검법은 지금 이게 그 1차 2월 28일까지 만료를 하고 네.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재의 특검법 이외에 네. 어제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 법안으로 발의가 된 것은 네. 30일 연장이 아니라 추가로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별도의 지금 연장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네. 수사 중에 특검이 인지한 사건 중 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그 관련 사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에 이의 신청도 했다가 기각당하고 기각된 그랬잖아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네. 특검 수사 중 인지한 사건 이렇게 관련자를 빼버리는 관련 아예 빼버리고 관련자를 인지 특검이 중 수사 인지한 중 사건. 인지한 사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박주민 의원이 새롭게 지금 이렇게 발의한 법안인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일단 환경 국무총리가 네. 요 2월 28일 되면 바로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쪽 어제 브리핑 얘기 들어보면 네, 네. 이달 말쯤 해서 아마 이제 연장에 대해서 연장 요청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예. 황교안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압수수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갑타급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눈치 보고 있고.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요구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어제 이규철 특검보에 따르면 25일에는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 네. 30일 연장할지 말지. 그러니까 네. 25일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죠. 네. 예, 그 취임식을 하는 기념일에 그 날이 데드라인이다. 네. 그러니까 요 날까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답변할 의무가 없다. 아 근데 그 정확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예, 것은 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네. 황교안 대행이 예, 예. 이게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서 아하. 협조를 하라 마라 할 예, 예.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예, 예. 이걸 받아친 거고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네. 황교안 총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장 요청을 승인하든지 기각하든지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가서 경우- 판단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갈 길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 연장 요청에 대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로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아마 연장 요청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 사람들이 요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무슨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네. 뭐 김진태, 이인재 네. 또 조원진 씨도 나갔는가요? 네. 조원진 의원도 조원진. 나왔어요. 예. 김문수 의원도 나갔죠? 네, 김문수. 김문수 의원은 전 의원입니다. 김문수 전 예, 의원. 예. 심지어는 또 누굽니까 요새 비대위원장 임명진. 임명진 목사.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용서를 한 용서했다. 것이다. 네. 근데 그 인터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어떤 식이냐면 그거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분은 새누리당 당원도 아닌데 그분을 새누리당 후보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10%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을 용서했다. 대선 준비해라. 이런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보통의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네, 친박 핵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임명진 씨까지 네, 합리적인 상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극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극우. 추세. 예.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나라가 아니 아무리 뭐해도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런 상식조차 없는 말 그대로 가스통 부대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런 상황적 배경이나 맥락이면 과연 황교안 총리는 특검에 대해서 특검 수사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것인가 네, 네. 좀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2월이 정말 중요한 운명의 2월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네.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2월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요. 우선 그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 이것은 그 황교안 총리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고 30일 네. 연장. 그리고 이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 50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2월 국회에 통과되면 네. 그러면 이 법에 그 준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그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 특검이? 통과가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부칙 조항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요번 특검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부칙 조항이 아, 있으면 그냥 되는 거고요. 되는 아마 틀림없이 그걸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네. 특검을 염두에 둔 개정법 발의 조항이니까. 아하,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번 특검부터 당연히 통과가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통과가 안 되면 기존의 이번 특검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30일 연장 법안 네, 네.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되는 거죠? 본회의는 이게 지금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이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이 키죠. 네. 계속해서. 권성동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 네, 법사위원장이. 예, 예.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탄핵선추 위원장단을 그렇습니다. 위원단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네. 법안 소위 통과하고 특히 네. 이제 바른정당에서 동의를 해주면 네. 크게 거기서 이 법사위 자체에서 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그러- 법사위만 통과되면 그러면- 본회의에 그렇죠. 통과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키는 바른정당일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왜냐하면 3당 정의당까지 저희 국민의당, 정의당, 더불어당 해봐야 지금 172석이죠 이게 네. 무소속까지 해서 네. 172석이니까 8석이 꼭 부족하거든요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이 180석 아니어도 되는데 네.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게 3분의 2 돼야 쉽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페이스북 저희가 이제 앞서 카카오톡 오마이TV 335 오마이TV 335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굉장히 많은 댓글 메시지 주시고 계시고요. 또 페이스북으로도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댓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원난영님께서 아주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김경진 의원님 당대표 되신 거 축하드려요. 당대표 몸종이라니까요. 아, 국민의당 똑바로 서도록 꼭 잡아주세요. 이런 네. 의견 주셨습니다. 아, 당 대표가 아니라요. 당대표. 수석 대변인. 네, 당대표 몸종. 아,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예. 추인숙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도건님께서 철학 있는 정치인, 따스한 인간성이 흐르는 정치인 김경진 의원님,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써니킴님은 맞는 말이지만 어정쩡한 따뜻함. 지금 그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런지 이제 앞서 이제 그 죄는 저희가 이제 그 단죄를 하되 처벌은 하되 인간에 대한 연민 따뜻함은 있어야 된다. 이런데 이분은 어정쩡한 따뜻함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분노가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당 대표 대변인 된 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나비홀릭님께서 여기는 지금 시애틀이에요. 연결된 거지요? 팟짱 시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시애틀에서 지금 보고 계시대요. 송성님께서는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미국 LA입니다. 어째스까? 항상 건강하세요. 의원님이 이렇게 지금 미국 시간대가 몇 시인가요? 거기가? 글쎄요. 이분은 난영이님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난영이님은 네. 좀 웃고 찍을 걸 유유 스카요정 몸빼 입는 그날까징 저기 아마 광화문 촛불 시위한 광화문이나 아니면 광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어딘지 알려주세요. 광화문인지 광주인지. 네, 촛불 예. 시위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저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구현해 드리는 매체입니다. 이렇게 박지민 의원 좋아요. 거지 의원.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지 의원. 좀 박주민 의원이 네, 아무 데서나 잘 자고. 네, 길거리 네. 지나다니다 피곤하면 그냥 네. 기대고도 자고 식당 한 곳에서 잘 자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네. 저 하여튼 참
그 인권 운동, 시민 운동 하다가 정치로 가신 박주민 의원에 대한 화이팅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인데요. 네. 이 모든 것이 2월 안에 그렇죠. 되지 않으면 네. 3월부터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사실은 지금은 특검 수사도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 탄핵소추고 네. 특검은 사실은 이 탄핵소추의 동력을 몰아주는 거죠. 보면. 근데 탄핵 재판이 아마 오늘 11차 변론이 네, 있던가요? 오늘 11차 변론 변론이고요. 있고 14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4일까지 예.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예. 그러면 오늘 저쪽에서 아마 추가 증인을 15명. 15명 신청했는데 예. 어디까지 받아주고 그렇죠. 어디까지 끊을 것인지 네, 결정을 실은 해야죠. 오늘 한두 명 더 받아주든지 아니면 이 선에서 필요 없더라고 정확히 끊어줘야 됩니다. 헌재가. 헌재가 예. 끊어줘야만 네. 정상적으로 지금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만 갈수록 이게 불안불안해요. 네. 어쨌든 3월 13일 넘어가면 한 분이 더 빠지는 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절대 숫자 6명이거든요. 네. 3분의 2가 아니고 네. 남아있는 이 평의에 참여하는 의원 3분의 2, 헌재 재판관 3분의 2가 아니고 네. 6명 절대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두 명이 이제 빠지면 모분수가 7명에서 계속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네. 어쨌든 헌재에서도 네. 국민의 염원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똑같은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네. 정말 이 심리에 임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게 네. 이제 징계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빨리 해줘야 네. 그 다음에는 특검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든 하여튼, 네. 뭘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번, 네. 1번 과제는 헌법재판소. 탄핵. 예, 탄핵. 예. 탄핵만 제대로 되면 근데 사실 이제 탄핵에서 자꾸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가 결정이 돼야 이게 양자가 서로 연동돼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뇌물죄를 계속 강조를 하니까요. 이게 저것도 네. 뇌물죄도 필요 없는 게 네, 네. 지금 이미 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결국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돈을 모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모금한 것이 사적인 이득인 뇌물까지 간 것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단순히 그게 일종의 이제 모금으로만 보느냐 이제 요 차이긴 한데 네. 어쨌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가지고도 네. 사실은 탄핵할 만한 사유는 충분한 거거든요 보면 네. 굳이 뇌물까지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저게. 왜 자꾸 그 뇌물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네. 뇌물과 관련된 내용을 엄중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뇌물이 네.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보다 좀 더 중한 범죄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이기는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네. 탄핵은 충분한 것이 네네.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고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애시당초 탄핵소추를 제기했을 때 네. 그걸 전제로 하고 저희가 탄핵소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의 헌법학자들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네. 굳이 뇌물까지 안 가도 네. 대통령이 권력 남용해서 여기서 돈 뺏어가지고 요리 주라 하는 것 예, 자체가 예.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아니 대통령이 이게 자유 시장주의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눈에 한번 그 회장 물러나 사장 물러나. 그러니까요. 아니 네.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으면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탈세가 있으면 탈세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네.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 그걸 했을 때는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맞습니다. 직무니까. 예, 예. 근데 대통령이 변호인 만들었어? 그거 노무현이 모델이라며 롤 모델이라며 너희들 그 이미경 좀 잘라야 되겠는데. 예, 사상이 상당히 삐딱해. 나가 있으라 그래.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 그래. 예.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국가의 헌법적 가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돈 너희들 돈 많네. 사내 유보금 100주나 있네. 그거 좀 돈 좀 갖다가 이거 스포츠단 하나 만들어 봐. 그리고 그 스포츠단에 컨설팅 우리 순실이한테 한번 좀 맡겨 줘 봐. 걔가 컨설팅 전문이야. 내 연설문도 컨설팅 해 줘. 그거 좀 그 표현 좀 몇 개 바꿨다고. 네.
평범한 주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사업체를 많이 하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재 어제 제출한 의견서. 그 예? 정규제 TV하고 네, 맘먹는. 안 먹는. 아이 그래서요. 네, 조윤선, 김기춘, 네, 우병우, 네, 박근혜 네. 영혼의 유전자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전부 똑같은 XY들이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당초 오늘이죠. 네. 오늘 예정된 11차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요구가 네.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네. 오늘 못 나오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 진짜 건강이 나쁘다고 보십니까? 눈빛만 행행하더만. 법원에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썼어? 그러니까요. 아, 이 신청할 때는 네, 내 사건 수사 특검 범위 아니라고 큰 소리 확확 치더만 법정에 가서. 그러면서 헌재단은 그렇고. 예. 아니 예. 최순실이도 네. 특검 조사도 안 받았는데 네. 이 순실이 아줌마가 예, 예. 잠시 인공지능이 깜빡했었는가 봐요. 민주 특검이 아닙니다. 고문을 하는 특검입니다. 뭐 조사를 받아봤어 고문을 하지. 저기 김영재 부인 저 박채윤 씨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조사도 거의 대박. 받기잖아요. 조사도 받기잖아요. 나 고문 당했어. 그러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정상. 정상. 호흡 괜찮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생쇼죠, 생쇼. 네. 예? 이런 생쇼 전략 네.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SNS 시대예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저게- 연기. 저게 옛날에 KBS, MBC 방송국 두세 개 있을 때는 네. 금방 속았을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네. 실시간 실검이 없고 이 핸드폰 디바이스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자유롭고 네. 금방 어떤 상황이 바로 트위터로 네. 전파되는 세상 거짓말을 아니었으면 못해요. 속았을 거예요. 저렇게 계속해서 음. 방송 통해서 때리고 네, 몇 개 네. 안 되는 방송 통해서 때리고 이러면 예. 국민들이 대통령도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이네. 우리가 총 들고 나가 우리가 온몸으로 나가야겠네.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보면 네. 그 간첩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이 정보 소통이 단절. 불가능한 이런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보면. 네. 이게 지금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점차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지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그 저 범죄 단체의 수괴라고 하는 박모 씨께서 네. 예, 70년대 음. 본인이 영예 노릇을 했던 그 세상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일당과 일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안종범 수석의 네. 수첩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보좌관이 네. 청와대에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를 지금 저희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 지금 사건이 몇 달인데 네. 지금 작년 7월부터 하면 이게 네. TV조선 처음 보도된 뒤로 지금까지 하면 이게 몇 달인데 다 증거 없앴을 거다. 네. 뭐하러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거기다 숨기고 있어요. 네. 청와대에. 없앴다고 없애지만 항상 어딘가는 흔적은 남습니다. 아. 저희 이제 압수수색 검사 시절에 다녀보면 예. 부랴부랴 치우거든요. 네. 압수수색 나간다는 정보를 귀신같이 알아요. 알아내요. 알아가지고 예. 어쨌든 없애는데 가보면 그래도 현장에 보면 다 있어요. 좀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숨겼다고 하는데. 숨겼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아, 숨은 그림 찾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예. 또 이게 일부가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아. 잘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뭔가 뭐 일의 연속선상에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 꼭 함께서 복사를 해놓거나 아니면 뭐 스캔을 떼가지고 PDF로 뭐 이게 만든 예, 다음에 그걸 예. 압축을 하고 이름을 엑셀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라도 어딘가 놔두는데 아. 찾아보면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이 결정적인 네. 단서가 되고 네. 태블릿 PC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도 사람 유형에 따라서 이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어.
교수라든지 먹물들이라든지 평생을 기록하고 뭔가 꼼꼼하게 일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없앱니다. 음. 그게 왜냐하면 자기 업무의 근거기 때문에 근거 없이는 뭘 못 하거든요. 보면. 그 업무일지가 있어야 나중에 그걸로 이제 또 저 회고록 쓰잖아요. 맞습니다. 정권 끝나면 회고록 써야 되니까 네. 안종범 수석 얼마나 열심히 기록했겠어요. 네. 이거 그래서- 가지고 평생의 업적으로 내가. 그래서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뭐 저런 범죄 조직들은 네. 저런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들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저희가 검찰 해볼 검사할 때요. 예, 예. 증거 인멸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데가 건설업자들입니다. 건설업자들. 건설업계에 있는 예. 이 비리. 비리. 어. 그 사람들은요. 예. 이제 이렇게 원청을 받아와 가지고 하청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네, 근데 네. 중간에 이제 거기 공무원들 뭐 이렇게 뇌물 주고 네, 이러면 네, 예. 이게 뭔가 기재가 있거든요. 보면 뭐 명절 작전 뭐 어디 명절 작전? 명절 작전 아. 누구 이래 가지고 오 뭐 이렇게 비밀로 예. 오라고 써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예. 이제 하청업체들하고 정산이 끝나야만 이게 돈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되고 하청 재하청 뭐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단종업체들하고 뭐 예.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수사에 딱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산 안 하고요 있는 서류들 있는 컴퓨터들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불도저. 불도저.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은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네. 대략합니다. 아니 하청 거기 업체가 얼마였지? 페인트 업체가 와가지고 저 3천 안 받았는데 이 새끼 3천은 무슨 3천이야 1,000이잖아 근데 저는 아 형님 그러면 2,500 해결합시다. 2,000 대신 다음에 땅 공사 줄게. 아 진짜 그런 식으로. 그 저기 옛날에 삼성에 특검이 갔었지 않습니까? 조준웅 특검. 예, 조준웅 특검 했었죠. 예, 조준웅 특검. 2009년인가 예. 2008년인가. 예. 그때 확실하진 않은데 삼성에서 했던 방법이 네. 삼성 그룹에 있는 컴퓨터들을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버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용광로에. 용광로에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을 야. 해도 뭐 어떻게든지 살려낸다는 예.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아예 살려내지를 못하게 용광로에 푹 빠뜨려. 아니 어느 용광로에 갔다가 그거를. 모르죠 뭐. 야. 당진 제철소 용광로 해주나. 야 진짜 이런 식의 증거인멸. 아 저희가 방법을 도와드리는 그런데 이러면 안 어쨌든 되는. 정말 청와대 한께서는 순실히 집에서 저 금고 2개가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고영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어떤 그것도 뭐 색깔도 빨간색, 검정색 두 가지라면서요. 그러니까 빨간 건 또 어떤 근거고 네. 까만 건 또 어떤 근거인지 네. 궁금합니다. 예, 어떤 분류 기준인지. 자, 그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납작 엎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정말 끔찍한 상상인데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규재 TV 인터뷰 후기에 따르면 검찰과 언론을 손보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예. 실제는 기각될 수도 없고 기각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뭐 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탄핵 재판 이제 헌법재판관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쨌든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고 그래서 뭐 언론이나 검찰을 손볼 동력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우려되는 상황은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사임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바른신당과 새누리당을 다시 합쳐서 거기서 연합된 후보를 하나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보수가 살아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꾸민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가능성. 예, 어차피 예. 설들이에요 이게. 네. 정치권에 떠도는 떠도는 여의도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흘러가는 얘기 전에 들어가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국민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네. 지지율 4%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4% 5%짜리가 언론을 어떻게 손을 보며 네. 어떻게 검찰에 대해서 손을 보겠습니까?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대통령을 보수 재집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들이 뭉칠 수 있는 기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렇죠. 그걸로 극적인 부활을 꾀해 본다. 꿈꾼다. 꿈꾼다. 꿈 깨라. 꿈 깨라. 꿈 깨라. 꿈만 꾸시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다시 그 박근혜 권력이 다시 이제 그 살아 돌아오는 상황이 되면 지금 굉장히 조용한 분들이 계세요. 네. 드러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흉흉한 세월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네. 우리 외롭고 슬픈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김재원 수석 네. 전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네. 이런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정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모든 걸 같이 해온 분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보면.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가령 지금 김재원 수석도 바짝 엎드려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예. 이정현 대표. 그다음에 유기준 의원. 네. 율사들도 끼어 있고 어쨌든 정권하고 모든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그 회의하고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이제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네. 특검도 못 들어가는데. 네. 예. 저분들도 근데 어딘가 비밀리에 아지트를 파고. 땅굴? 거기다 또 그 보수에서 또 살아있는 희망인 우병우 수석이 또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병우 수석이 그때 그 국조특위 한번 출석하고 네. 그다음에 또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예.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 잠수 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 역시 그냥 떠도는 소문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혹여나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탄핵 재판을 이런저런 빌미로 그러니까 네. 김기춘 실장이 무슨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늦게 가고 뭐 증인 폭탄을 뭐 증인을 30몇 명을 신청을 하고 네. 또 기각되니까 또 새롭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불리한 얘기한 지금 얘기까지 조홍천 의원까지 신청을 하고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조홍천 의원까지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그 멘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하루라도 더 길게 끌고 가보자. 지연 전략. 지연 전략. 예. 재판관 하나라도 더 줄여보자. 하루라도 더 끌고 가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고 그 사이에 그러면 현재 재판관 중에 누군가 약한 골이 작업할 때는 네. 없을까?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네.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굉장히 국민 영웅으로 막 네. 그 추앙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각자 자기의 역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국영수를 중심으로 네.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다하면 그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이렇게 로바트 판사 같은 역할을 이제 헌재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끊어줘야 돼요. 네. 끊어줘야 되고 강원일 재판관이 오늘 끊어줘야 돼요. 네. 더 이상 증인 신청 불필요하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끊어라. 끊어라. 네. 끊고 굳이 필요하면 니들 서류로 적어내라. 그 사람들 네. 진술서 공증받아갖고 내라. 네, 네. 그다음에 고영태 증인은 어제 법정에서 한 얘기 복사했다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보면. 네, 예. 그래서 굳이 헌재 기일을 더 안 열고 인제는 결심하고 재판을 해라. 네. 선고를 해라. 예, 예. 라고 우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재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고 하지만 네. 기회를 줄 만큼 줬고 네. 공정할 만큼 공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더 이상 들어주고 더 이상 기회를 연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 책임을 헌재가 부역을 하고 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정도가 있고 네.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도 제발 이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헌재.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헌재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런 분들 지금 최경환, 김재원, 우병우 이런 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전혀 이게
안 잡히거든요. 보면 예. 안 잡혀서 그분들이 여전히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아, 의원님 지금 국조 포스가 나왔어요. 아, 강한 헌재, 강한 네. 모습 보여라. 네. 이제 끊고 네. 예? 도대체 국헌문란을 하는 행위자들에게 언제까지 공정 더 이상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네. 봐줄 만큼 봐줬고 들어줄 거 다 들어줬다. 더 이상 저 강자를 언제까지 이게 공해다 공해. 예. 아니 저게요. 조선시대 같으면요. 이게 삼족 내지 구족을 멸했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가 이 양극화로 쫙 나눠져 가지고 네. 가계 부채는 1,000조가 넘어가고 1,500조입니다. 1,500조가 넘어가고 젊은 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 하고 나라의 수출은 줄어들어가고 근데 재벌의 고가는 차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그 재벌하고 권력의 최정점 서로 뒤에서 짬짬이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인 순실이는 슬쩍슬쩍 이렇게 뽑아서 지 주머니에 넣고 있고 임기 끝나면은 독일로 날아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국가의 대형 무도한 말 그대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국가의 근본을 깨트리는 이런 범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얼마만큼 공정을 얘기하는 것을 받아줘야 될 것이며 얼마만큼 끝까지 재판을 되지도 않는 재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네. 제발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법재판부인 헌재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줄 시점이다. 네. 이제는 결단을 내려라. 헌재가 2월에는 탄핵하라. 탄핵해라. 예. 이게 촛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촛불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100일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네. 개혁 입법 빵건 한 건도 없다. 아니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어요? 가습기? 가습기. 아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네. 그거는 개혁 입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당연한 진짜 입법. 당연한 입법이죠. 네. 그 가습기 살균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네. 그거는 너무 늦은 입법이다. 네. 아, 잘못했습니다. 늦은 이 카메라 빨리 보여주세요. 김경진 의원 이거 빨리 보여주세요. 여러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지금 김경진 의원이 벌 서고 있어요. 예, 잘못했습니다. 네. 개혁 입법 빵건 김경진 의원 벌 서고 있어요. 이거 좀 2월 국회에서는 네. 의원님 예. 그래서 지금 그 네. 댓글이 들어온 게요. 네. 한승준 학생이 네. 학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 방송을 학교에서 보고 있대요. 한승준 학생 18세 선거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저희랑 민주당, 정의당은 당연히 일치하고 있는데 네. 사실 바른정당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을 좀 이렇게 안 됩니까? 어떤 때는 우리 견인 안 돼요? 아니 바른정당이 지금 30석이잖아요. 네. 그게 80%는 동의를 한대요. 예, 예. 20%가 반대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당론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야, 근데 20% 반대 때문에 당론으로 안 된다는 대선명 거는 좀 때문에. 국민들이 견인차를 좀 보내드릴까요? 견인하게? 네. 그 바른정당 좀 오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 의원님들 문자 좀 보내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똑바로 된 보수 제대로 잘하시오. 이 창당할 때의 정신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지금 그 미션 나갑니다. 미션. 어째스까 김경진 의원의 미션. 네. 바른정당 의원님들께 문자, 전화, 카톡 보내주시라. 18세 약간 개혁입법. 칭찬 앞에 한 앞에 칭찬 세 줄. 응원합니다. 바른정당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두 문장을 넣으시면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바꿔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하는데 그래도 아이고 지금 아까 그 의원님께서 몇 시냐고 미국 여쭤보셨는데 나비홀릭님께서 시애틀 시간은 오후 3시 33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윈드앤클라우드님께서 독일 하노버입니다. 수석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특검 연장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미희님, 미국 서부는 오후 3시 34분이고요. 동부는 오후 6시 34분입니다.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센다이에서 시청 중입니다. 센다이. 센다이. 아. 가만 있어봐. 센다이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아닌가요? 아 일본인가요? 무슨 일본 다이하니까. 아 다이하니까 예. 센다이. 예,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베트남 다낭에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헤오리암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헤오리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 그리고 호성 기아 타이거즈 V12님께서 유튜브에서 계엄령 난무하는데 김경진 의원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길 계엄령 황당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서석구 변호사가 제주에서 4.3 강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쭙고요. 박종식님께서 태국입니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팟짱 화이팅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르시진 말씀 김경자 의원님 아니고요. 김경진 국회의원들이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많은 의견 좀 주셨습니다. 종합해서요.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게 계엄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탄핵 재판도 저희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양심을 믿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검 수사로서 탄핵 재판에 동력을 들여야 되고 네네. 우리 국민들은 특검과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수사도 제대로 갈 수 있게 네. 또 탄핵 재판도 공정하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네. 우리가 동력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 댓글 하나, 네. 응원 하나, 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론들, SNS 여론들 이런 것들이 다 동력이 되기 때문에 글 하나 우리 마음 진심을 담아서 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헌재 자유 게시판 찾아가서 좀 들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언론사라든지 또 페이스북, 트위터 네. 이런 데다가 이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담아서 네. 한 문장 담아 주시고 네. 또 주말 촛불 집회 잘 나와 주십시오. 예. 오늘 그 촛불행동 에서 정부청사로 갑니다. 오후 네. 1시에 네. 서울 정부청사로 가서 황교안 총리 총리가 아니죠. 황교안 권한대행 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네. 길을 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요. 네. 11일에는 그 탄핵행 그 촛불행동에서 네. 헌법재판소 그 요새 에워싸기. 또 재밌는 예. 루머 끝물인데 예. 루머를 하나 또 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예. 루머를 하나 루머? 예.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 예.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요새 황교안 대행 대선 후보 출마하냐 마냐 얘기가 예, 많지 예, 않습니까? 예.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 기도한다고. 예,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예. 정말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고 계시다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같이 1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어디서요? 광주 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에서. 네. 예. 근데 진짜로 그 독실한 건 맞으세요. 매일 정말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 볼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맨날. 교회 가자고. 검사님들한테 교회 가자고. 네. 근데 제발 하느님 우리 황교안 총리님 속에 마음 속에 네. 좋은 글자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좋은 단어가 예. 정말 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단어, 국민들의 어떤 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런 단어와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 교회 버전으로 말하면 정말 하느님의 은사가 제대로 들어가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자, 어느 쪽의 기도발이 센지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